사랑이 두려웠기에 선뜻 다가서지 못했고 애틋한 마음만 기억 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린 뒤 말을 하죠. 미칠 듯이 숨막혔던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인 화양연화였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한때를 뜻하는 화양연화. 어쩌면 지금 너무나 힘든 바로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화양연화는 아닐까요? (10월 25일) 금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영화 화양연화 OST 가운데서 세르게이 트로파노프가 연주한 유메지스 테마, 오늘 일어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화양연화는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 얘기와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서 사라져서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진실을 담은 영화였죠. 아름답거나 슬픈 순간도 한때일 뿐이죠. 돌아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만나는 오늘 단 한 번뿐인 이 시간도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뭐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 열려있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다 20대에 요절한 비운의 천재 수학자. 프랑스 수학자 갈로아의 초상화는 대부분 남동생 알프레드가 그린 건데 얼굴에는 우수가 가득 묻어나지요. 21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여러 편의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수학자 갈로아 만나보시죠. (1811년 10월 25일) 역사 속 오늘. 프랑스 파리 교회의 부르라 렌에서 태어난 에바리스트 갈로아의 유년 시절은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행복했습니다. 산만한 수업 태도, 파악하기 힘든 성격, 재능은 있는 것 같지만 도대체 어떤 재능인지 알 수 없음. 결국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재능임. 낙제생 갈로아의 가정통신문은 그가 학습 지진아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암산으로 해치우는 갈로아의 비상한 재능을 평범한 교사와 시험관이 알 리가 없겠죠. 머릿속에서 연구하는 갈로아와 답안지에 늘어놓는 시험은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갈로아는 갈수록 학교에는 흥미를 잃게 됐지만 독학으로 기하학을 정복했고요. 기존 대수학을 무시하고 새로운 대수학의 체계를 정립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2살에 불과했습니다. 갈로아는 16세가 되자 최고 명문인 파리의 에콜 폴리테크닉에 입사시험을 치렀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갈로아의 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2년 후에는 순환 연분수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 나왔고요. 주요 논문을 정리해서 프랑스 과학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심사관이 요약본마저 분실해버렸고 에콜 폴리테크닉 입학시험은 또 떨어졌고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이듬해 갈로에는 많은 수학자의 연구를 단념시킬 연구라면서 3편의 논문을 다시 보냈지만은 이 역시 없어지고 말죠. 사회를 향한 갈로아의 증오는 극에 달했고 결국 그는 과격 공화주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830년 7월 혁명이 터지자 갈로아는 환호했습니다. 교장의 기회주의를 비난하는 글을 실어 퇴학당하자 국민병 포병대에 입대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방정식의 일반 해법에 관한 논문, 일명 갈로아 이론을 과학원에 보냈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문이라는 판정과 함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결국 투옥과 석방을 거듭하던 젊은 영혼은 만 21세가 되기도 전인 1832년 5월 31일 가출옥 중 연적과 결투를 하다 요절하고 맙니다. 관타라메라, 아스트로 산도발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갈로아가 수학에서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군론입니다. 군론은 연산이 정의된 어떤 집합의 수학적 구조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군이라는 용어도 갈로아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4차 방정식까지는 대수적인 풀이는 알려져 있었지만은 5차 이상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갈로아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군론을 도입한 거죠. 군론 등 갈로아의 이론은 현대 수학의 기초가 됐고요. 양자 역학 등 물리학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은 탑판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로 현대 정신병 치료법을 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1792년 파리 정신병원의 의사가 돼서 정신질환자들을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길을 열어놓은 피넬인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826년 10월 25일) 어제의 오늘 프랑스 의사이자 학자인 필리프 피넬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거리의 불황자와 유랑 생활을 하는 사람, 도시빈민 등 다양한 사람이 몰렸죠. 대부분 한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세기만 해도 서구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동물이나 악마 혹은 귀신이 들린 존재로 여겼습니다. 악마를 쫓아내야 한다면서 몽둥이로 때리거나 죄수 빈민 불황자 등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 감금을 했죠. 환자들이 수용된 영국 런던의 베들레헴 병원이나
파리의 비세트르 병원 등 유명한 인간 동물원에는 주말마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피넬은 정신질환에 걸린 친구가 숲속을 헤매다 늑대에게 물려 죽은 뒤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정신의학을 연구하면서 의학 잡지를 통해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비참한 실태를 꾸준히 고발을 했죠. 프랑스 혁명기인 1753년 미스트르 병원장에 임명된 피넬은 정신질환자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그는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5가지로 분류한 뒤 치료법을 찾았는데요. 맑은 공기와 운동, 사회활동이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권력자들은 혁명기의 정적을 감금하는 수단으로 정신병원을 악용한 경우도 많아서 피넬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피넬은 정신질환은 질병뿐이란 신념을 갖고 치료와 해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 그는 6,000명의 여성 정신질환자 가운데 매년 50여 명이 죽어나가는 살피트리에르 병원의 책임자로 옮겨진 뒤 의료시설과 병원 환경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나폴레옹의 주치의가 되달라는 제안도 거절하면서 대학에서 정신질환 연구를 계속하다가 피넬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85년 프랑스 의학계는 끊어진 쇠사슬에 손을 든 피넬의 동상을 살피트리에르 병원 앞에 세워 그의 인도주의를 기렸다고 하네요. 박주원의 서울볼레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듣고 계세요. 노르웨이 숲님께서 글 남겨주셨네요. 방송 들었는데 제 사연이 나오네요. 감동입니다. 노르웨이는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가 행복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절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는 나라랍니다. 1년에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으면 그 이상은 나라가 다 내거든요. 그리고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도 재활시설 다녀서 끊고 나면 나라가 집도 주고 취업 특강을 듣게 해서 다시 설 때까지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노르웨이의 노숙자나 거지들은 마약 끊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종 온 사람들 말고 노르웨이 국민이라면요. 세금이 엄청나죠. 기본 35%. 그래도 정치 부패가 없어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다들 높다고 불평을 해도 성실히 납부한답니다 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노르웨이에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행복한가요?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방송 듣고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말씀하신 노르웨이처럼 부정부패 없이 정직하고 투명하다면 저도 세금이 높은 거는 불만스럽겠지만은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숲님, 한국에 오셨나요? 언제 한번 국민TV에 방문을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학생님께서 페이팔 계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공지 이벤트 안내에 조합 공지사항을 보시면 해외 조합원 출자금 입금 안내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독일 학생님 글 아래에 제가 답글로 남겨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글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도 되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새벽 5시 국민TV 라디오 방송 시작과 함께 만나는 알찬 시간이지요.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덧붙여 주세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이번에는 1971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로 안내합니다. (1971년 10월 25일) 밤, 세계의 눈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로 쏠렸습니다. 언론사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합니다. 유엔 총회는 25일 밤 중국 가입과 대만 축출을 결의했다. 총회는 이날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가결로 대만의 의석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중국은 유엔 가입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까지 차지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유엔 대사는 결의안 중에서 대만 축출 조항만은 빼자고 제안을 했지만 묵살이 됐죠. 냉전의 국제 무대에서 온종일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격변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총회가 끝나자마자 대만 정부의 의석을 접수하라고 외교 라인에 지시를 했는데요. 대만 국기는 이날 밤 유엔 본부 앞 계양대에서 끌어내려졌죠. 일본의 총리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을 해서 하나의 중국을 외쳐온 중국 정부에 일찌감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똥은 우리나라에까지 튀었습니다. 슈퍼파워로 등장한 중국이 북한의 입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유엔군 철수 문제를 거론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죠. 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던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분당국 동시가입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모차르트 자이데 제임스 골웨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중국은 유엔에 입성한 뒤에 초강대국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급부상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바로 국익우선의 외교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 편을 드는 것도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겠죠. 만약 북한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어땠을까요? 역사 속 오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일어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송영주의 유아되어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김범수가 부릅니다. 끝사랑.
송영주의 유아되어 그리고 김범수의 끝사랑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천재성은 20세기 미술을 지배했고 20세기의 모든 미술가들은 그의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 보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 같은 대선배들의 계보를 잇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던 피카소, 기교와 독창성, 해악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파블로 피카소, 이번에 만나볼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하시죠. (1881년 10월 25일) 역사 속 오늘,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19살이던 1900년 바르셀로나의 선술집 4마리 고양이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고 그의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미술교사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보였죠. 그의 국적은 스페인이었지만은 대부분의 작품 활동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그가 아프리카 원시 예술품의 영감을 받아 선보인 아비뇽의 아가씨들은 입체파 운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5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이 그림은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정면이었지만 코는 옆모습이고 엄청나게 큰 눈과 모난 얼굴로 여성들을 표현했는데요. 한 사람의 등과 얼굴 정면이 동시에 그려졌죠.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각도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곧 대상을 최대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으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괴적이고 기괴스러웠습니다.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입체파 시대를 개척한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면 1937년에 발표된 또 다른 대표작인 게르니카는 나치 학살을 고발한 작품으로 그의 사회의식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 걸 그림을 피카소에게 부탁한 상태였는데요. 피카소는 그해 4월 26일 독일 폭격기들이 게르니카라는 작은 마을을 무참히 공격한 보도 사진을 본 뒤 게르니카를 완성합니다. 검정과 회색, 흰색만으로 죽은 아이들과 불길에 휩싸인 집 등 전쟁의 참혹상을 고발했죠. 피카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로 돌아와 레지스탕스 지하운동 투사들과 교류했고요. 1944년 파리 해방 후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한동안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글로웨의 넬라 판타지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만나보고 계세요.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지리산 노고단에서 가을 하늘 풍경이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요. 와, 정말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구름도 있고 산도 푸르르고 딱 가을인 느낌이네요. 말로만 듣던 지리산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반하셨다고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산 타기에는 정말 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지리산을 언젠간 한번 꼭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허수님께서도 오셨네요. 일어나 생방 처음이시라고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아침잠이 많으신가 보군요. 그런데 오늘 생방을 듣게 된 게 잠 못 들게 하는 날 때문이었다고. 내용도 좋지만 음악이 정말 좋네요. 정 아나운서는 더더욱 좋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서 일어나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제가 더 좋은 음악들 많이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베타 스틸의 노래 Calling You 영화 바그다드 카페 OST 가운데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